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주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펴지지 않는 듀피트랭 구축의 정의, 진단, 치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듀피트랭 구축의 정의로는 첫 번째로 수장부 혹은 수지부의 양성 섬유성 조직의 정식성 질환입니다. 손바닥에 있는 섬유 조직이 정식해서 쪼그라드는 그런 질환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진행하게 되면 수장부, 손바닥과 손가락에 섬유성 코드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고 손가락이 쪼그라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이완되겠습니다. 이 듀피트랭 구축은 통증이 유발되지 않고 결절이 형성되면서 손가락이 펴지지 않음으로써 손의 기능이 저하가 발생하겠습니다. 진단으로서는 이학적 검사로 쉽게 진단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 수장부에 무통의 결절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는 진행함으로써 손가락이 점점 이런 식으로 구부려지는 손가락 구축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쉽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듀피트랭 구축의 치료로서는 첫 번째로 증상이 경미할 때는 경과 관찰을 하거나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손가락이 많이 펴지지 않아서 손의 기능이 저하가 발생할 때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데요. 섬유성 조직을 절제하고 반은 유리술, 흉터 조직을 늘려주는 그런 수술을 시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역학과 발생 빈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피트랭 구축은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서 매년 10만 명당 약 30명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훨씬 더 심한 정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나이는 주로 40대에서 60대 때 처음 발생하게 되고요. 남자에서는 평균 55세, 여자에게서는 평균 65세로 여자에게서 더 늦게 발병하고 병의 경과도 훨씬 경미하겠습니다. 많이 발생하는 인종으로서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북유럽, 백인 남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겠습니다.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국에서는 발병률이 훨씬 더 낮겠습니다. 특히 아시아인에게서는 증상이 백인에 비해서 더 경미한데 손가락까지 이완되기보다는 손바닥에서만 나타나는 경미한 경우가 더 흔하겠습니다. 발생하는 위치를 주로 보게 되면 네 번째 손가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손가락,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세 번째, 두 번째는 좀 드물게 발생을 하겠습니다. 원인으로서 병태 생리를 보게 되면 손바닥에는 정상적인 섬유 모세포가 존재하는데요. 정상 섬유 모세포가 비정상적인 섬유 모세포로 변환이 되고 정상적인 손바닥 근막이 병적인 손바닥 근막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두꺼워지면서 쪼그라드는 이런 병이 듀피트랭 구축의 병태 생리가 되겠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보면 타입 3, 그러니까 3형 콜라겐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프리라디칼과 사이토카인이라는 이런 물질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험 요소 혹은 증상의 심한 정도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재발률이 높은 그런 원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더 심한 정도를 나타내고 재발률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50세 이전에 발병한 경우에 훨씬 더 증상이 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형제 혹은 부모의 가족력이 있을 때 증상 발현이 더 심하고요. 네 번째로는 몸의 다른 부위에 이런 섬유성 조직이 발병되는 다른 질환이 동반되었을 때 증상이 더 심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50세 이전에 발병하고 양측성이 있을 때, 양쪽 손에서 발병했을 때, 가족력이 있을 때, 몸의 다른 부위에 비슷한 질환이 발병되었을 때도 증상이 더 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발바닥에, 손바닥에 듀피트랭 구축처럼 섬유성 조직이 발병하는 그런 질환이 있고요. 손가락 너클에 이렇게 섬유성 조직이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이런 질환이 있을 때 듀피트랭 구축도 더 심하게 발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듀피트랭 구축이 많이 발병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핵이 있을 때, 두 번째로는 만성 폐질환이 있을 때 많이 발병하고요. 세 번째로는 흡연이 여러가지 암의 원인도 되고 여러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지만 듀피트랭 구축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담배를 피는 분들에게서 이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니까 빨리 담배를 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서도 역시 주피터렌 구축이 많이 발병하겠습니다. 그 외에 간질이 있을 때 혹은 간질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도 주피터렌 구축이 많이 발병하고요. 그 외에 다른 부위에 섬유 조직에 증식을 하는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때 역시 주피터렌 구축이 많이 발병하겠습니다. 해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 수장부와 손가락, 수지부에서는 여러 가지의 인대 조직과 섬유성 조직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장부, 손바닥에서는 프리텐디너스 밴드라 그래서 힘줄 전방에 있는 섬유성 조직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것이 두꺼워짐으로써 주피터렌 구축의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손바닥과 손가락 요 사이에 연결 부위에 존재하는 미세한 나테이토리 리가멘트, 스파이럴 리가멘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두꺼워지면서 코드처럼 형성이 되면서 주피터렌 구축의 원인이 되고요. 그 외에 손가락에서도 여러 개의 미세한 인대 조직들이 두꺼워지면서 주피터렌 구축의 손바닥에서 손가락으로 연결돼서 손가락까지 구부러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인대 중에서도 클레랜드 인대와 수평 인대는 주피터렌 구축에 이완이 되지 않는 인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피터렌 구축에 발병하는 조직적인 분류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증식기, 섬유 조직이 증식하는 시기가 있고요. 시간이 지남으로써 섬유 조직이 쇠퇴기, 섬유 모세포가 쇠퇴하면서 섬유 조직이 딱딱해지는 그런 쇠퇴기가 있고요. 잔여기, 남은 섬유 조직들이 딱딱해지면서 쪼그라들어서 손가락 기능에 저하를 나타내는 이런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병력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손바닥, 수장부에서 만져지는 결절들이 존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런 딱딱한 작은 혹은 결절들이 아래 위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코드처럼 만져지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드 같은 것들이 두꺼워지면서 짧아지면서 손바닥과 손가락이 서서히 쪼그라드는 이런 증상이 나타내고요. 결국에는 쪼그라든 채로 굳어서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주피터렌 구축의 진행 경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절, 코드, 구축 이런 것이 발병하는 동안 통증이 있느냐? 통증은 전혀 없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꼭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 손에 있으면 반대쪽 손도 있는지 양측성이 있는지 그걸 살펴봐서 양측성이 있다면 질병의 경과가 훨씬 더 심한 예후인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고정된 방아쇠 수지입니다. 방아쇠 수지라는 것은 손을 많이 쓰다 보면 힘줄 주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힘줄이 두꺼워지겠습니다. 이 두꺼워진 힘줄이 활차를 통과해야 되는데 걸려서 딱딱딱딱 이렇게 소리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심해지면 통증이 있습니다. 딱딱 할 때 아프다가 더 심해지면 펴지다가 안 펴지다가 탁 펴지면 되게 아프고 주먹을 쥐다가 탁 이게 들어오면 다시 통증이 심하면서 손가락이 안 펴지는 그런 증상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방아쇠 수지가 더 심해진다 그러면 한번 탁 구부러져서 아예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고정된 방아쇠 수지입니다. 방아쇠 수지와 주피터렌 구축의 감별로서는 주피터렌 구축에서는 통증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아쇠 수지에서는 손가락을 이렇게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감별 진단으로서는 암벽 등반을 하거나 인공 암장 등반을 하다가 손가락에 이렇게 힘을 많이 주다 보면 힘줄이 있는데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활차가 찢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손가락에 보호스트링이 이게 보호스트링입니다. 그러니까 활차가 파열되면서 힘줄이 활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손가락이 이렇게 완전히 주먹이 쥐어지 않고 주먹을 쥐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 지관절은 구부러지지가 않고 중수지 관절만 구부러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과 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척골신경 마비가 있습니다. 척골신경 포착 증후군은 주관절, 팔꿈치 관절에서 90%, 손목 관절에서 약 10%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척골신경이 마비가 오면 손가락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클로핸드, 그러니까 갈고리 손톱 혹은 원숭이 손 모양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다른 손가락은 다 펴지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안 펴지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뇌인근의 마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척골신경 마비에 의해서도 이렇게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이런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척골신경 마비에서는 여기 팔이나 손이 찌릿찌릿하는 느낌이 있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을 보고 척골신경 마비 증상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볼크만 구축이라고 있는데요. 전완부
뼈가 부러져서 너무 부기가 심함으로써 구획 증후군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팔 안에 압력이 증가함으로써 혈액 공급이 되지 않음으로써 근육 같은 게 괴사가 됨으로써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오는 그것을 볼크만 구축이라 하는데, 이것은 환자의 병력을 들어보면 얼마든지 감별할 수가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